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서울 외곽의 상가 건물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춘자 씨는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갑 너머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새벽 4시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걸레통 속의 물은 이미 회색빛이었고 바닥엔 카페에서 흘린 커피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청소는 끝이 없었죠. 닦아도 다시 더러워지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쌓였습니다. 이춘자는 복도 끝 창문으로 고개를 들어 먼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명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비쳤어요. 그녀의 유일한 낙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구두 굽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봐요, 또 여기 물 안 말랐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죠. 박기석,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던 중이었는지 비싼 정장을 입은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손님이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레 걸레를 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다 됐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챙겨요? 박기석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거나 닦으세요. 그게 당신 일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끝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춘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자국 위에 걸레를 대며 조용히 문질렀습니다. 물통 속에서 걸레를 헹구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엔 수십 년을 참아온 한 사람의 인내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만 넘기면 되죠. 그러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복도 끝에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건물 앞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점심 청소를 마치고 카페 앞 테라스를 닦고 있었죠. 윤정의 사장은 커피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춘자 씨, 아침에 또 그 인간한테 뭐라 들었죠? 이춘자는 짧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들 예민해져요. 그냥 내일 하면 되죠.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인상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윤정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건물의 임대 관련해서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바로 이춘자의 아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춘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헹구고 있었고 도윤은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잠깐 들를게요. 그의 머릿속엔 아침에 전화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카페 창문 밖으로 박기석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는 박기석이 어머니 앞에 서서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봐요. 아침에 내가 뭘 했어요? 이 물자국 좀 보세요. 또 여기 미끄러졌다고요. 이춘자는 황급히 물걸레를 들었지만 박기석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진짜 노인네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대체 뭘 믿고 여기다 월급 주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이춘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박기석은 다시 침을 바닥에 뱉었습니다. 이거 닦고 퇴근해요. 이런 것도 못하면 그냥 나가세요. 그 장면을 본 강도윤은 몸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침착하지만 싸늘했습니다. 저 사람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방문객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날 이후 이 건물의 운명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의 앞엔 차가운 커피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 속 녹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자신을 향해 침을 뱉으며 비웃던 박기석의 모습,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질을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나도 그 사람과 다를 게 없겠지.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IT 기업을 일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젊은 CEO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자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구로 125, 5층 상가 건물. 바로 어머니가 일하는 그 건물이었죠. 소유자는 박기석. 근저당은 이미 2건이 잡혀 있었고 담보대출 규모는 30억을 넘어섰습니다. 도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건물주라고 다 여유 있는 건 아니네. 그는 곧장 변호사이자 친구인 최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혹시 구상가 매물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주인이 박기석이라는 사람인데.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물었습니다. 왜? 너 투자하려고?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응, 사람 하나 교훈 주려고. 그날 밤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복수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건물주는 최근 세입자 줄어든 탓에 세금 체납이 이어지고 있었고 현금 유동성 문제로 건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았죠.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그 바닥에 침을 뱉을 차례네. 며칠 뒤 건물 로비에 낯선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렀습니다. 박기석은 서류를 들고 중개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 정도면 최소 70억은 받아야지. 뭐, 건물 상태야 좀 낡았어도 위치가 좋잖아요. 그는 자신감 있게 웃었지만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금리도 오르고 공실도 많아요. 이거 60억에 내놔도 바로 안 나가요. 뭐라고요? 내가 이 건물에 얼마나 넣었는데. 박기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하던 이춘자 씨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쓰레받기를 들고 다른 층으로 올라갔지만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네. 며칠 후 새로 찾아온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부드러운 미소, 그는 부동산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 매매건 관련해서 미팅 잡힌 강도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직접 오셨군요. 좋은 거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은 로비 안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청소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박기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늙은 청소부요? 뭐 그냥 하루 종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죠. 뭐든 느려요. 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일꾼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관리자의 태도도 중요하죠. 박기석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매매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박기석이 손을 잡자 그 짧은 순간 도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저녁 윤정의 사장은 카페 문을 닫으며 이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춘자 씨, 오늘 낮에 어떤 젊은 분이 사장님이랑 오래 얘기하던데 그분 참 인상 좋더라고요. 이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똑똑하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란 걸. 며칠 후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본 건물은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정의 사장은 공지문을 읽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벌써 팔린다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버티던데. 그 시각 박기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내일 잔금만 들어오면 끝이야.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매계약 잔금 일정 확인 요청. 보낸 사람은 강도윤 대표. 그는 대표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대표? 그냥 투자자 아니었나? 그는 잠시 찜찜했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뭐 어때? 돈만 들어오면 끝이지. 다음 날 오전 카페 앞엔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도윤이었고 그의 옆에는 변호사 최연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윤정의 사장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속삭였죠. 저 사람 지난번에 왔던 그 젊은 투자자잖아요. 잠시 후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휴식 중이던 이춘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스쳐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의 표정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죠.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박기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서류만 넘기면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오늘 청소하시는 분 안 보이시나요? 그 노인요? 아침에 또 늦게 와서 잔소리 좀 했죠. 왜요? 그분이 제 어머니시거든요. 순간 박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이춘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노인이요.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기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은 제 소유입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모욕당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요. 정오가 되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최종 거래 서류가 오갔습니다. 등기 이전 확인서, 잔금 이체 확인,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절차는 도윤의 손끝에서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박기석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서명만 반복했습니다. 펜 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변호사 최연우의 말이 끝나자 도윤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는 박기석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박기석은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그분이. 모르셨다고요? 당신은 매일 그분 얼굴을 봤어요. 당신이 바닥에 침을 뱉을 때 제 어머니는 그걸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바닥이 지금 당신 발밑이에요. 그 말과 함께 박기석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계좌 입금 완료. 소유권 이전 접수 완료.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럴 리가, 내가 이 건물 주인이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이춘자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에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왜 여기? 이제 어머니, 여기서 일 안 하셔도 돼요. 이 건물은 우리 거예요. 순간 박기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회의실이 적막해졌습니다. 이춘자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자리 닦으라고는 못하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욕을 다 씻어내는 듯한 오래된 강물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박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닥은 이제 더 이상 그가 군림하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도윤 씨, 그리고 이춘자 어르신.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고요한 표정이었죠. 박기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깨를 떨며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춘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그 말들, 그 행동들, 그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박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자 짧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침뱉던 그 바닥이 제 얼굴이었네요. 그의 말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듯한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죠. 이춘자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바닥 제가 다 닦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박기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눈물과 후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건물은 조용히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춘자는 이제 청소복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건물에 왔지만 이제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관리인 대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의 사장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춘자 씨,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 저도 힘이 나네요. 이춘자는 웃으며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는 마음에 달린 거죠. 건물 입구 유리문엔 새로 붙은 명패가 반짝였습니다.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문구는 도윤이 직접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기석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쑥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커피꽃이에요. 냄새가 좋더라고요. 이춘자는 놀란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걸 나한테? 네. 이제는 닦아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을바람이 천천히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죠. 이춘자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바닥 닦는 게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닥 덕분에 사람의 얼굴을 봤네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박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 복도에는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걸레질로 반짝이는 그 바닥 위를 이춘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더 이상 청소부의 발자국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은 한 인간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윤은 카페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